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요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어요. 네, 서울 서부지검이 어제 이 정대협 정의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 윤미향 의원을 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뭐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거였습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이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서 6,52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원 이사인 A씨와 함께 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하계사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하계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해서 3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길어녹 할머니가 좀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이제 기부를 유도를 했다라면서 좀 사기 혐의도 적용이 됐고, 그리고 뭐 개인 계좌로 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모집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은 아주 상당수 이제 불기소가 됐어요. 네,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불기소됐습니다. 불기소가 됐다는 것은 재판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또 의혹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많이들 기억하신 데인데 딸의 유학비 마련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개인 부동산 구입 의혹이 있었는데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다 소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 시민신문에 정대협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윤 의원의 부친이 안성쉼터 관리자로 등록한 뒤에 임금을 7,500만 원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또 판단을 내렸고요. 네. 안성쉼터 논란 아실 겁니다. 이건 매입하는 과정은 매각인데 매입은 그렇고 매각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혐의가 나왔다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받았다. 뭐 이것은 뭐 예전부터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할머님께서 지금 언제 작고하실 줄 모르는 상황인데 이 별도로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느냐, 뭐 이게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치매 상태인 길어녹 할머니의 돈을 가로챘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2017년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길어녹 할머님이 스스로 이제 기부를 하셨는데 이 당시 길어녹 할머님은 이 해외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실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윤미향 의원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 길어녹 할머님께서는 왕성한 활동을 하셨다라고 또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하계사가 없는데 하계사가 있는 것처럼 꾸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하계사가 이 비상근 하계사가 출퇴근하면서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는 입장이고 그 외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이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이 이제 결국에 당직을 좀 내려놓고 당원으로서만 활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두문불출해 왔는데요. 이 재판에는 의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하지만 재판 동안에 또 당에 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에 누가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뭐 제가 쭉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뉴스 시간에 이렇게 보면 기사나 나온 거 보면 뭐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인가 싶을 정도로 네, 뭐 시종일 가면 추미애 장관과 얘기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대정부 질문보다는 대장관 질문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그 야당 의원들이 계속 이제 추미애 장관을 불러내서 질문을 쏟아냈고 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불러내서도 추미애 장관 관련된 질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기승전 추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셈이었는데 뭐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냐 안 넣었냐, 뭐 보좌관이 전화를 했냐 안 했냐, 뭐 소설 쓰신의 발언과 관련돼서도 뭐 질문이 나왔고 이 특임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추미애 장관은 뭐 본인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라고 했고 또 보좌관에 대해서는 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했고요. 예. 다만 소설 쓰시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독백이었는데 이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렇게 나갔다. 뭐 상당히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추미애 의원 장관 방어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이 가짜 뉴스에서 비롯된 정치 공세라면서 방어망을 쳤는데요.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네. 정치 검찰,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 공작 합작품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김종민 의원도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재량으로 받은 포상 휴가가 평균의 30% 수준이다. 만약 엄마 찬스가 있었다면 지휘관 재량인 포상 휴가가 남들보다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오늘 동아일보 보도였는데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이 카투사 복무 당시 특히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이 서 씨,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어디 보니까 추 장관 아들하고 보좌관 최모 씨가 선거운동 같이 하면서 네, 엄마 추미애 의원 후보 선거 유선할 때 형 동생 하면서 네. 하는 사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뭐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뭐 이 군부대 측과 이 최모 씨가 3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일단 이 얘기는 이 검찰 쪽에서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 측이 이 보좌관 전화 여부에 대해서 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는데 뭐 추미애 장관의 주장과는 또 다른 증언이 나온 셈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 논란 이후에 여론 변화 추이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여론에 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추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 지지율에는 변화가 감지되는 조사도 있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움직인 조사도 있지만 거의 또 영향을 받지 않은 없는 조사도 있는데 20대 남성 학생의 경우에는 변화가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논란이 길어지고 부각되면서 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또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지화 청취자가 뚱커벨 멋있어요. 와. 또 정상근 기자님은 살 빠졌어요. 홀쭉하네요. 정상근 기자는 네. 살을 빠졌다기보다는 시각적인 착각인 것 같은데 양복을 그 청색을 입고 오니까 좀 가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앞모습만 비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시나 본데. 시각적인 왜곡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간 빠지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밥사위원장이 밥을 사야 되는데 밥을 좀 못 사가지고 네, 밥을 먹고 밥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뚱커벨이죠. 자, 이상욱 청취자도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 처음부터 오늘까지 쭉 들었는데요. 처음 문자 보내고요. 항상 건강하고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저는 자영업 하는데 지금 넉 달 이상 매출 제로 상태입니다. 아이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다행히 허리케인 덕분에 힘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힘 좀 다들 내시고요. 힘내십시오.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일본 자민당 총재, 그 이제 앞으로 일본 총리할 스가 요시히데 예, 네. 됐지 않았어요? 네. 예. 스가 그 사람이 보니까 어디 분홍 딸기집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토는 영원한 2인자다. 아베 밑에서 영원한 2인자로 가는 게 자기의 목표다. 네. 그러면서 그 사례로 든 게 그게 있어요. 일본 도요토미 히데시 있잖아요. 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동생이 도요토미 히데나시인가 그런데 그 동생이 그런 이인자 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스가도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나시인가 그 사람의 지론을 받들고 있다. 그러면서 영원히 아베를 모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데나시 그분이 여름에 태어나셨나요? 모르겠어요. 히데 뭔데 그 두 번째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나시가 무겁당의 1인자는 제일구 앵커죠. 2인자는 뚱크벨 2인자의 관은 뭐예요? 관요? 네, 2인자로서 네. 무겁당의 2인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간결하게. 간결하게? 네, 지금도 길어지고 있어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국내 발생은 두 자리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인데 이 중에 국내 발생 확진자가 91명이고요. 이 나흘째 확진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사실 이렇게 나흘째 감소를 하다가 주 후반 가면서 좀 확진자가 늘어났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32명, 경기도가 31명, 인천이 8명, 역시 대부분 수도권이었고 부산이 4명, 뭐 충남과 제주가 3명, 나머지는 2명, 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 항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참 아쉬운 거예요. 1,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딱 한 명한테만 항체가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요, 6월 10일부터 지난달이죠, 8월 13일까지 약 2달 동안 서울, 경기, 전국 13개 시도에서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참여한 1,440명입니다. 정확하게는 조사한 결과 서울에 거주하는 한 명에게만 항체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항체가 그러니까 면역 체계죠. 면역 체계. 그러니까 면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되는데 이게 한 명이라는 것은 0.07%. 코로나19 이 집단 면역이 참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분석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체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이제 3가지 정도인데 3가지나 됩니까? 네. 예. 첫 번째로는 집단 면역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상당히, 경우에는 네,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완치자 중에서도 재감염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 항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백신 또는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 원칙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럽의 스웨덴 같은 나라는 마스크 같은 거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잖아요.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그런 나라는 이제 한 7.3% 나오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 미국 뉴욕이 10몇 % 나오고 프랑스도 상당히 높게 나요. 우리보다는. 네네. 우리는 겨우 0.07%.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방역 체계는 집단 면역으로 가기보다는 현재 같이 거리두기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방역 당국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생이 도요토미 히데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갑니다. 나가. 히데 나가네. 네. 나시나 나가나 뭐 일본말 뭐 한마디 드리고 싶네요. 나가. 어딜 나가요? 여보세요. 예. 조금 전에 항체 말씀드렸는데 항체 중요합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항체 밑줄 쳐야 밑줄 돼요? 100개. 별도 달아야 돼요? 면역체 별 100개. 별 100개. 왜 100개를 달아야 돼요? 100% 면역될 때까지. 항체를 만들 때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서 그 국민 60%가 접종을 할 수 있는 이 3천만 명의 분량의 해외 백신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향후 수급 상황과 뭐 국내 백신 개발 상황들을 고려해서 뭐 추가 노도 좀 더 고민을 해보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1단계로 이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곳을 통해서 1천만 명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해외 이제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2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하루 새 30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2의 확산 조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럽 그리고
미국 또 브라질, 남미 쪽이었는데 지금은 또 유럽의 다른 국가 또 동남아 쪽에서 확진자가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유행 조짐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북반구는 이제 겨울철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또 독감 환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국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한 현직 의사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비판을 해갖고 논란 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라는 한 의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인데 뭐 가제는 개편이라고 해서 본인이 의사는 잘 비난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경 청장이 한 것이 뭐 현황 브리핑밖에 더 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 뭐 마스크 중국 수출을 막았어, 뭐 염색 안 한 것과 브리핑한 것 이것저것 갖고 K 방역 영웅 민망하지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런데 이 중국발 입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이미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의사분이 자신을 합리적인 우파로 소개를 했는데 그 옆에 또 종북 세력 아웃이라는 글도 함께 적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 뭐요? 종북 세력 아웃. 아웃. 네, 네.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우파라고 볼 수 있는가 뭐 네.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난 11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은경 청장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을 할 때 이 질병관리청 직원들이 좀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하지 않은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 정은경 청장은 뭐 수여식이 좀 긴급하던 그 근무하던 상황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면서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 내려가서 수요식 했던 그 장면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충북 청주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불시에 그렇게 해서 직원들과 같이 있을 때 수요식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정전 소장 뚱블리 정상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